네, 5월 25일 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랜만에 네. 좀 안정감이 드는 시장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비트코인이 시장을 그냥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상자산, 가상화폐 시장이 좀 회복되니까 주식시장도 같이 이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양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도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특히 오늘은 어제 코스피는 사실 얼마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뭐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어제 조정이 크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코스닥 시장이 어저께 1.7%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장 초반부터 일단 순매수를 좀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오전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960포인트 선을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투자 심리 회복시키는데 지수가 살아나는 것만큼 뭐 좋은 게 없겠죠. 시장이 또 살아나면 아무래도 또 이제 저점이 좀 나왔나? 아니면 저점 매수 또 종목들,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큰 고비는 이제 조금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미국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특히나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완연한 회복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테슬라도 600달러 선 회복했고, 애플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알파벳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가격 회복을 조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의 영향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됐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뭐 그동안 매도만 해왔던 외국인이 오늘은 좀 소폭이지만 순매수에 그렇죠.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야만 지수가 이제 좀 올라간다는 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네. 공교롭게도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내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5월 달에 딱 하루 빼놓고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외국인들이 10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이 좀 되고 있는 상황.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10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이 좀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120원대까지 이제 또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국내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이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에서 오늘 뭐 블레이드러드 연준 이사라든지 아니면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라든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일시적이다라는 걸 재차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1.6% 초반까지 안정을 좀 찾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일단은 조금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 다음 달 이제 6월 10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2월, 3월 달에 조정이 아주 좀 지겹게 진행이 되다가 3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을 기점으로 지수가 아주 가파르게 좀 살아났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6월 달에도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전후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실하게 좀 순매수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의 유입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5월 6일에 언급해주신 아프리카 TV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네. 앞으로 이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5월 초에 이제 아프리카 TV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바로 이제 10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2주 가까이를 이제 21선 눌림목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됐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라든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뭐 외국계 창구에서 아프리카 TV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강화되면서 장 초반에 10만 원도 넘게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10만 1,400원까지 이제 상승 돌파시고 나오면서 지금은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라든지 사실 컨텐츠와 관련된 일부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위즈윅 스튜디오도 상승 추세로 이제 좀 전환되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스토리라고 하는 요 회사는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닥권에서 7% 가까이 지금 강하게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엔터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아프리카 TV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성장주,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다라는 건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4월에 편입해 주신 SL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37% 넘는 수익 구간에 네. 들어와 있습니다. 향후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SL이 오늘 제가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32,000원대도 이제 상향 돌파를 하면서 사실 자동차 종목들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잖아요. 일단 부품주들 보면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헤매고 있고 자율주행 뭐 ADAS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꼽히고 있는 만도라는 종목도 아직도 이제 추세 전환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유독 SL이라는 종목만 아주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결국은 미국 투자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 이제 좀 손꼽히면서 그리고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1분기 때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뭐 다른 기업들의 이제 뭐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가볍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화전자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SL이 올라가는 논리는 단순히 그냥 헤드램프를 만드는 회사에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화와 관련된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의 투자와 관련된 또 수혜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는 OIS라든지 뭐 손떨림 보정 장치, 그다음에 이제 폴디드 줌 이런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올해부터 이제 PTC 히터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미래차의 이제 부품주로서 전장화와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자화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도 자리라면 정말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19,000원대 이제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제차 이제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7만 원대 저점은 확실하게 지금 좀 다져놓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 주가라는 건 사실 더 밀리지 않으면 기술적인 반등, 뭐 수급만 좀 붙어준다라면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장화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은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SL의 후속주로 자화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함께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L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후속주로 자화전자와도 현대모비스도 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문자로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5,9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쭉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네. 계속 보여도 될까요? 라고 어쨌든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았을 때 사실 철강주들이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고요. 다만 이제 단기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부터 이제 뭐 코인 가격 급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조금 가팔라지고 있는데 너무 조금 고점에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아요. 25,900원이면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됐는데 사실은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뭐 휴스틸이라든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같은 업종 안에서도 대장주들만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해운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조금 조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MM이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철강주들 중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손실이 조금 있지만 반등이 나오는 것도 오히려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위에서는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매도를 해가지고 같은 업종으로 이제 교체하는 전략, 수평 이동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로 교체를 좀 해가지고 어차피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쪽에서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고요. 동종 업종 내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또 반도체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13,400원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투자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OSAT, 이제 외주 후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는 외주 후공정 수혜주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마이크론은 뭐 하는 회사지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투자 포인트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한미반도체의 제2의 한미반도체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주, 후공정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스템 반도체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테스트 사업 그리고 범핑 사업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외주 후공정 기업 중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공정 그리고 이제 패키징, 범핑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데, 풀 턴키 방식의 외주 후공정을 수주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제외하면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뭐 20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덩달아서 SK하이닉스도 M&A를 통해서 파운드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키 파운드리 인수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또 2배 이상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외주 후공정 쪽에 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투자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했을 때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외주 후공정 기업이 오히려 하나마이크론이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매출, 특히나 이제 대만의 TSMC 쪽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하나마이크론은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의 매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이제 상관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투자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고점이 이제 16,8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13,000원대 초반까지 지금 가격이 좀 밀려나 있는 상태거든요. 20%가 넘게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또 소재 기업 중에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회사의 이제 지분도 33% 가까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M&A와 관련된 수혜주 뭐 이런 모멘텀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13,40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500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직전에 이제 눌림목이 진행이 좀 될 때 여기까지 조정받았다가 15,500원 문턱에서 이제 다시 재차 좀 눌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왔을 때 15,500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목표로 하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종목인데요. 제2의 한미 반도체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12,900원의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시장에 이제 주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하나투어 같은 이런 여행주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런 항공주들 아무래도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켠에 조금 전에 제가 뭐 현대 BNG 스틸 리뷰도 좀 해드렸지만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주들은 약간은 지금 좀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수혜주, 경기 이제 회복과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실제로 이제 시장의 순환매가 소비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가격적으로 동성 화이텍은 특히나 차트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15,000원대가 박스권 이제 상단,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요 박스권만 딱 놓고 박스권 하단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상단까지 올라가면 이제 매도 이런 전략으로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동성 화이텍은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화이텍 이런 종목들이 LNG 단열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시장의 이제 점유율 뭐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LNG 이제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분기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주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조선업황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1분기 때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지금 당장 한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실제로 이제 수주를 하고 착공을 하고 배를 이제 짓기 시작해야 사실상 이제 수주로 실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작년에 이제 상반기 그리고 2019년까지도 워낙 이제 수주 절벽 조선 기업들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딱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뭐 한국카본도 그렇고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조선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주가에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오히려 2분기, 3분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매출액도 이제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고 수주잔고가 이제 쌓이면서 내년 내후년도에는 아주 좋은 이제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놓고 이제 저점 매수에 한번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0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 딱 15,000원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동성화인텍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어쨌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 가져셔야 되는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